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네스트 스토어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오늘은 뭐 철저하게 광고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오는 상품들 바른 자세로 똑바로 임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스트 스토어의 8월 이야기 다음에 급 등장했던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모드가 막 터져가지고 주문이 막 터져서 들어와서 버딕슨 이제 피코트, 버딕슨 MA1, 그다음에 버딕슨 샴브레이 주요 아이템이 다 왔어요. 동기 아이템, 주요 아이템, 주요 레귤러 아이템이 다 왔고, 그 다음에 면바지 버딕슨 오리지널 치노 팬츠 들어왔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도 보시는 분들도 정신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갖고 화이치빌에서 보더 티셔츠랑 일반 무지 긴팔 티셔츠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토요에서 스카잔이 들어왔어요. 근데 스카잔은 조금씩만 들어왔습니다. 조금씩만 들어왔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여성 사이즈까지 해가지고 여성 사이즈부터 해서 큰 사이즈까지 했던 사이즈 베리에이션 한번 늘려봤습니다. 버즈릭슨이랑 아메리칸 옵티칼이랑 콜라보레이션한 에비에이터 선글라스가 들어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되게 잘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옛날 걸 그대로 복각을 해서 메이드 인 USA로 갖다가 아메리칸 옵티칼이 부활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졌고, 이제 케이스는 버즈릭슨의 A2 말가죽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아이템 한정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아이템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냥 오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MAU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W 독스의 그 모자들이 4종류? 총 색깔 여러가지 해가지고 들어왔고, 이렇게 인기 많은 베이스볼 캡이 같이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프리너스에서 이제 헬리넥 2종류 그레이트 레이스 라인업으로 갖다가 2개 나왔고, 보도 티셔츠가 2개 이렇게 2개가 아니라 3개가 들어왔고, 하나는 안 갖고 왔어요. 2개만 보여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그레이트 레이스에서 오랜만에 이제 헌팅 시리즈 코트랑 베스트가 나왔고, 모터사이클론에서 반팔 티셔츠가 마지막으로 나왔고, 베링맨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했으며, 이제 그리고 울티마 툴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울티마 툴레 얼터네이티브 라인 이거야 아마. 얼터네이티브 라인에서 이번 시즌 가장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력 아이템에 전부 다 사용하게 된 마스터 실드 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프리러스 얘기를 할게요. 이제 프리러스는 어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제품을 딱 소개시켜주는데, 확실히 이제 SS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판매가 바로바로 완벽하게 다 되진 않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이제 영상 시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항상 출시를 하고 있는 상품이죠. 이 컬러가 이제 항상 나오고 있긴 하죠. 보더 티셔츠입니다. 보더 티셔츠인데 이제 호라이즌 그 느낌으로 갖다 나오는 보더 티셔츠인데, 다른 보더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게 나오고요. 요거 이제 파워웨어 라인으로 나오는데 긴팔 티셔츠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시즈널 컬러로 해가지고 나온 게 요 모델이랑, 이제 공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올리브랑 제트 네이비 컬러가 믹스된 형태입니다. 이 컬러는 이제 칠리 페퍼 컬러랑 믹스가 된 스테인 컬러고, 이게 이제 은근히 긴팔인 티셔츠인데 은근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높은데, 프리러스 티셔츠는 일단 파워웨어 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레이스에서 나오고 이제 울티마틀에서 나오긴 하는데, 티셔츠들은 전부 다 노너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수축에 아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옷을 만드는 방법, 티셔츠를 갖다가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방식으로는 원단을 세탁을 한 다음에 원단을 잘라가지고 옷을 만드는 케이스,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고, 수축이 감안될 거를 갖다 생각하고서 옷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세탁을 해가지고 수축을 발생시켜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프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만든 다음에 고객이 알아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옛날 방식, 드라이굿즈라고 할 때의 방식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이 방식은 현재 몇 브랜드들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브랜드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웨어하우스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프릴러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요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레이트 레이스에서 티셔츠 라인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그레이트 레이스의 헬리넥 제품이에요. 이거 이제 콜타르 컬러와 그린색이 이제 섞인 건데,
요거 이제 색상이 굉장히 미묘한 느낌의 원단이에요. 이게 브라운도 아니고 미묘한 컬러로 갖다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프리어스다운 이런 색감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갖다가 녹색의 리브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리어스의 헬리넥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파워웨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울티마툴레에서도 이제 기능성으로 나오곤 하는데, 그레이트 레이스에서 출시하고 있는 헬리넥은 투 버튼이 특징이에요. 이제 자개 버튼으로 사용해가지고 투 버튼, 다른 건 이제 세 개인데 이제 투 버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레이스는 이제 여기 밑에 라벨 있고, 밑단이 이렇게 절개를 통해서 열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들어왔던 그레이트 레이스의 로고 티셔츠입니다. 이제 그레이트 레이스의 그 폰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로고 티셔츠로 갖다가 제작을 했고요. 옷을 만든 상태에서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믹스 그레이 컬러에 이제 오일 스테인 컬러라고 해서 또 이것도 생소한 되게 느낌이죠. 오일 컬러 느낌인 거예요. 엔진의 오일 컬러 느낌.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주소를 쓰고 있어요. 펜실베니아고 이게 일리노이, 이렇게 해서 뉴욕주 세 군데에 그레이트 레이스의 회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인기가 꽤 많아서 지금 거의 다 나갔죠. 42만 남았고. 프리러스 헬리넥만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프리러스 헬리넥만 장점은 이 클래식한 무드가 확실히 있어서 워크웨어를 매치할 때, 셔츠 같은 거 매치할 때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가긴 해요. 그런 약간 느낌이. 그리고 뭐 퀄리티야 다들 아시다시피 봉제 부분도, 뒷면의 봉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잘 만든 티셔츠죠. 이런데 뭐 이거는 흠잡을 수가 없는 티셔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헬리넥은 제가 반서피터스 티셔츠 헬리넥 그 소개시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를 많이 타요.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뭐 반서피터스적인 느낌이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대신에 약간 무드가 반서피터스가 갖고 있는 캐주얼 무드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에 가깝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색깔이 투톤이니까 여기서도 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티셔츠들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어요. 근데 요게 이제 MPH라고 되어 있는 이제 리본에 쓴 투 컬러 믹스드 티셔츠들이 왔는데 미디엄 웨이트 기반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모터사이클론과 파워웨어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어졌다는 티셔츠고요. 네스트에 들어온 거는 컬러가 두 컬러예요. 이 올리브와 블랙이 믹스드하고 화이트 블랙 믹스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스프레이드 방식으로 갖다가 옷에 나중에 이제 뿌려지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프린팅을 한 티셔츠고요. 약간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캐주얼 라인업보다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자충수를 두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바이커들한테 최적화가 되어 있는 디자인적인 티셔츠입니다. 약간 옛날 무드 방식, 6, 70년대 그 발매됐던 티셔츠들 무드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이런 투톤 컬러 같은 거를, 그리고 링거죠. 이런 링거 형태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모터사이클론 헤드쿼터스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이제 리본 형태로 해서 모터사이클론 게러지에서 나온 티셔츠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의 티셔츠. 예, 바이커들한테 입으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만약에 이제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매치업이 잘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캐주얼에서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분위기 나는 사람들은 다 잘 어울리지.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지. 갑자기 말이 꺾여가지고 폐안을 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제 그레이트 레이스의 옐로우스톤 슬리브리스 코트입니다. 근데 슬리브리스 코트라고 사용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베스트라는 말보다 이런 걸 갖다가 팔을 이제 잘라내고서 사용을 했다, 팔을 없는 버전이라고 해서 슬리브리스 코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옐로우스톤이긴 한데 디자인적인 특성이 아예 달라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그 베스트적인 코트 성향을 갖고 있고 아예 다르게 만들어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위로 덮어 입는 코트, 색 코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색 코트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느낌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제 사이즈니까 한번 제가 착용을 해서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잠깐 그때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아웃도어 베스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원단은 이제 그 지금 요번에 들어온 세 가지 아이템이 동일하게 사용을 되고 있는데,
이제 데릭맨이랑 옐로우스톤 시리즈들이 같은 원단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색상만 다르게 되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레이트 레이스 부보 스포츠의 너트 버튼 형태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포켓이 두 개였다가 이거는 아마 다른 건데 요게 이 포켓을 플랫 포켓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이쪽에서는 더블을 갖다가 여기에 샷건 카트리지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게 했고 이쪽에는 이제 수납을 위해서 지퍼를 갖다가 적용했습니다. 이거 왈데스트 지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각종 이제 시가렛이나 샷건 카트리지 역시나 추가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거라 여기 포켓을 같이 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갖다가 게임 포켓을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게임 포켓이라 해서 사냥물이나 이제 각종 화물을 갖다가 넣을 때 대용량을 갖다가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거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멀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했거나 티셔츠 위나 셔츠 위에 올려 있거나 아니면 자켓 위에 이제 올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왁스 자켓 위에 올려 있는 케이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 같은데도 코드로이에 돼 있어서 악천 후에 혹시라도 발생 악천에 몸을 잠깐이라 데펴서 바로 악천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이제 더 캔버스를 갖다가 선염사를 썼는데 이제 요게 이제 입으면 입을수록 바로 에이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느낌, 바로 느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작한 것도 이제 잘 만들어진 거죠. 안쪽으로 갖다가 이제 원단을 하나 더 넣어서 보강을 하고 있고 느낌도 터치감도 이제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쉽지 않죠. 요 디자인 사실 이 디자인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팀버비스트 라인으로 갖다 나왔던 자켓들 그것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이제 요 사진에서 보여주면 이게 이 시리즈가 이제 팩백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주머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 갖다가 팩백 시리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팩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레이트 레이스에서 이제 부부 스포츠 헌팅 라인업에 거의 가까운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그 가방이나 총을 댔을 때 별 수 있는 숄더 패치가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악천후에서 잠깐이라도 몸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코드라인 되게 굵은 코드로이죠. 엄청 굵은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큰 단추를 사용하고 있고 양 두 개까지는 여기가 밖에 노출이 되는데 안쪽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코트의 옛날 그 전형적인 아웃도어 코트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코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게 그 나이젤 카본에서 나왔던 그 탐험가 이름이 있는데 요즘에 기억이 이렇게 안 나냐? 한장었네.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등정할 때 입고 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 방식의 코트인데 이제 울 트위드로 된 거를 입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그 아웃도어 보온성이 있는 옷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이에요. 나이젤 카본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나이젤 카본에서 그대로 그 복각을 했죠. 해리스 트위드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그랬었는데 말로리? 말로리 코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트위드로 해가지고 말로리 원정대 세코트랑 똑같은 방식의 디자인을 갖다가 이런 이제 커브도 좀 길면서 일반 마이보다 좀 길게 뽑아지면서 전형적인 1800년도 마지막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사용되었던 디자인입니다. 이제 포켓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화물 포켓이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각종 뭐 시가렛이나 샷건 카트리지를 줄 수 있고 이렇게 큰 포켓을 갖다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실제로 이렇게 제 손보다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손이 뭐 크진 않지만 이거보다 큰 포켓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펜을 꽂는 거냐 이렇게 좀 입체적이거든요. 이게 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호각이나 세피리드 같은 거 갖다가 사용을 했던 이걸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파이프 담배를 꽂을 수도 있게 만들었던 포켓이에요. 지금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 디자인인데 일종의 기념비적인 디테일인 거죠. 여기에도 아까 말했던 게임 포켓이 앞에 이렇게 안쪽으로 두어 있고 여기서도 물론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사용되었고 이 원단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코튼 원단 중에 하나였던 덕 캔버스입니다. 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캔버스라는 질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가방에도 쓰이고 했던
그걸로 사용해서 내구성을 굉장히 높였던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워크웨어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됐었죠. 그래도 이 원단 똑같은 걸 사용한, 똑같진 않지만 색감을 다르게 넣었던 이게 이런 느낌의 더 캔버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같이 이제 세 개를 연달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똑같지는 않나요? 방식이 이게 더 굵고 더 내추럴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 더 캔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워크웨어 개념을 만들어진 거죠. 이제 데릭맨인데, 이제 프릴러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데릭맨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 프릴러스에서 철시하고 있는 워크팬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데님 버전은 매년 출시를 하고 있는 퍼머넌트 라인업입니다. 얘는 총 10가지의 포켓을 갖고 있어요. 5 포켓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동전 포켓 똑같이 전면부에 여기 더블리 부분에 그 약소한 포켓이 2개가 이렇게 있고요. 요 옆으로 왔다가 포켓이 하나,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뒷면 포켓이 똑같이 있고 해머거리까지 포함돼서 있습니다.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디테일로 신치백도 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허리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용도죠. 실제로 근데 제가 포켓을 사용을 해봤는데 8개까지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망치는 제가 같은 엉덩이에다 걸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이 색의 브라운색의 캔버스 라인업으로 나온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건 이제 원톤으로 전부 다 해서 나온 케이스고요. 핏도 굉장히 훌륭하고 내구성도 좋고, 이제 바지 자체 패턴이 워낙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게, 캔버스나 데님에 따라 또 패턴이 다 됐거든요. 이거 설명은 제가 사이트에 써놨고요. 대충 보면 이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제가 써놨어요. 강하게 이제 디테일이 들어갈 부분들은 전부 다 더블 스티치나 체인 스티치 방식으로 갖다 했고, 큰 라인에는 트리플 스티치를 넣어서 강인한 모습과 함께 이제 내구성을 강조했고요. 버튼은 전부 다 이제 요소 버튼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철 버튼에다가 이제 그 도금을 블랙으로 갖다 도금을 한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릭맨 되게 좋아해서 자주 입어요.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좀 입기 힘들어요. 앞에가 확실히 똑같은 원단이 한 대가 더 있으니까 좀 더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더 캔버스 원단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죠. 더 캔버스 원단은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구성. 근데 이제 이건 워싱도 같이 나오지. 워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고안이 색감이 된 원단들이긴 해. 아마도 카메라에 좀 안 보이겠지만 그 아까 슬리브리스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워싱감이 좀 미세하게 있지. 이미 색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번 시즌에는 캐스킬이 그 브이넥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위에가 라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치. 활용도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울티마 툴레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이제 어바나이트 자켓입니다. 요게 그 울티마 툴레에서 얼터네이티브라는 그 라인업이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릴러스라는 브랜드 안에 각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다는 컨셉을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트 레이스, 유니온 스페셜, 뭐 파워웨어, 이제 뭐 다른 모터사이클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울티마 툴레,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라인업이 쫙 갖춰지는 브랜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레이트 레이스 같은 경우에 또 부부 스포츠 라인이 또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처럼 울티마 툴레에서도 요번에 이퀴먼트 라인이 원래 있고 뭐 택티컬 라인이 따로 있는데, 얼터네이티브라는 라인업이 생긴 겁니다. 이제 얼터네이티브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프코어 룩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프코어가 이제 현재는 젊은 친구들이 입는 되게 늘어지고 긴 테크웨어 같은 느낌으로 갖다가 잘못 와전돼서 이제 그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브랜드 자체도 그런 식으로 컨셉이 가고 있는데, 고프코어는 순수하게 얘기하면은 어반 아웃도어입니다. 그 현재 고프코어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장사하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테크웨어를 돌려서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테크웨어는 엄연히 테크니컬한 기술적을 갖고 있는 원단을 가지고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게 테크웨어예요. 그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옷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테크웨어를 진짜 잘 만들었던 브랜드가 독일에 있었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 굉장히 또 까먹었네. 그 2명이서 만들었던 브랜드가 있거든요. 되게 비싸. 되게 비싼데 그 어쨌든 그런 게 테크웨어 브랜드. 아크로님? 아크로님이라는 브랜드. 아크로님을 까먹네. 기억력이 이거 어떻게 되냐. 그 브랜드 같은 게 이제 테크웨어의 정수 같은 브랜드였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미스매치한 느낌을 갖다가 이제 고프코어로 갖다가 사용을 이름을 바꿔서 해야겠는데, 어떻게 보면 테크웨어도 이제 하나의 아웃도어 개념이니까
그 어반 아웃도어로 돌리면은 사실 고프코어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해드리는 고프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프코어가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심플하게 진행되어 있는 어반 아웃도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티마 툴레의 얼터네이티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다가 현 시대에 오면서 기술적인 원단을 갖다가 믹스를 매치를 해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 그 보여주는 건데 이 울티마 툴레의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그 옛날 디자인과 약간 믹스가 된 하이브리드냐 하면은 이 디자인은 사실 흔히 알려져 있는 윈터 컴뱃 자켓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발매를 했던 일명 탱커 자켓 세컨 스타일을 갖다가 디자인에서 차용을 하고 여기에 강력한 테크니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마스터 실드라는 원단을 갖다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안감으로도 37.5도죠. 그거 갖다 유지시켜주는 기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원단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 실드를 한 거고 이 마스터 실드의 기능성이 뭐였냐면 이름 그대로 갖다 마스터 실드는 이제 코튼 100%의 원단인데 강력한 밀도로 갖다가 압축을 해서 방수를 완벽하게 만드는 자켓입니다. 요거 자켓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 같은 경우 갖다 다 흘러내리게 만들고요. 침투가 안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습기 갖다가 투습을 갖다 밖으로 빼내는 거죠. 코튼이니까 코튼은 숨 쉴 수 있거든요. 그런 원단인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많이 알고 계신 벤타일에 가까운 원단이에요. 이 요번 어바나이트에 사용된 거는 이제 마스터 실드 중에서 원단이 좀 두꺼운 개념 쪽의 원단으로 갖다 어떻게 보면 마스터 실드 중에서 헤비웨이트 원단입니다. 그래서 원단의 소리가 이런 약간 이런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을 갖다가 착용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착용할수록 원단이 부드러워지면서 요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일론 아웃도어 원단 그거를 입었을 때 나오는 소리가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소리감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도 계속 좀 더 퍼포먼스가 오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에 출시했던 플러스의 자켓과 패턴을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사이즈감을 좀 더 늘리고 뒷면 왔다 탱커가 여기 완전히 그 숄더까지 전부 다 열려 있거든요. 액션 플리츠가. 근데 프리우스 전작과 동일하게 여기를 스티치를 눌러서 이쪽만 겨드랑이 위에까지만 열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활동성에 지장이 없고 전부 다 어깨까지 열리지 않아서 날개가 열리는 그런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이 립 부분도 여기까지 반 정도가 올라와서 턱 부분에 완전히 닿지 않게 지퍼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왈데스 지퍼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일론 원단을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온도를 갖다가 37도에 유지를 해서 만들어지는 원단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엄청난 추위 속에서도 내 몸을 발열을 시켜서 37도로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로 갖다가 유도리 있게 안에 갖다 최적화된 형태를 갖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원단이에요. 이건 플러스가 당연히 개발한 원단은 아니고 마스터 실드는 플러스 개발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 안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존재하고 있는 원단입니다. 이거 어디가 그 만들었다고 했는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뭐 섬유 내 석회 소재의 마이크로 구멍을 갖다가 갈 수 있게 해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땀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배출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투습에 아무래도 투습에 강한 원사인 걸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네이비인데 얀다이드 네이비 실 자체를 갖다가 네이비로 갖다 선형을 치고요. 이 80번사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일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초장면사입니다. 초장면사를 3번을 꼬아서 3개를 다시 엮어서 그 꼬아서 초가 압축을 한 다음에 방직한 원단이 마스터 실드 원단입니다. 초장면사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느낌이 갈수록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초장면사니까 당연히 압축률이 더 높게 나왔겠죠. 그래서 가능했던 마스터 실드 원사입니다. 어바나이트는 요 자켓이랑 다음에 출시되는 또 자켓이 어바나이트 자켓이 또 있어요. 나일론 립스탑을 사용하고 안감에 파워그리드 원단을 갖다가 결착해서 보온성을 좀 더 올린 그리고 약간 트레이닝복 같으면서 보온성을 올린 그래서 좀 더 자율성이 높아지는 원단을 갖다 만들어지는 어바나이트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출시가 될 거고요. 그거는 아예 느낌이 달라요.
이거에 색 컬러감이 약간 이 색감입니다. 이 밴드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몸통이 이런 색감도 있어요. 저희가 플러스 측에 얘기해서 플러스 재고를 갖다가 좀 분양을 또 받아서 몇 개 진짜 소수가 추가로 다음 딜리버리 입고가 될 거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디자인은 워낙 유명한 디자인이고 이것도 플러스가 잘 재해석을 한 다음에 울티마투를 내서 또 재해석 다시 2차 재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된 거죠. 아 참, 요 리프 같은 경우에는 코튼하고 나일론이 믹스가 된 립이에요. 원래는 이제 울리프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현 시색에 맞게 요번에 코튼 나일론 믹스한 건데 나일론은 코듀라입니다. 코듀라 전체 실을 갖다가 50대 50으로 해서 만들어진 립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현 시대에 맞게 변경 됐으니까 그 원단도 그렇게 바꿔 나간 거죠. 원래 플러스가 타입이 잘 안 돼요. 뭐 매니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약간 뭐 이렇게 디자인의 변경이라든지 원단 변경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경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테일러 투요의 스카잔 디자인이 들어왔습니다. 총 3가지 컬러가 들어왔고요. 요거는 지금 2개만 갖고 왔는데 요 전부 다 그 아세테이트 레이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양면입니다. 옆면 전부 다 아세테이트 사용하고 있고 자수 버전으로 갖다가 앞에 그 뒤에 이건 초록색은 안감으로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이제 독수리의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잡는 느낌. 여기에 그 파란색. 요거 스카자는 그 일본이 개발했다 그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이건 미군이 만든 거예요. 이 미군이 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 애들이 이제 수베니어 자켓이라는 기념 자켓을 갖다가 일본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일본에 있는 여러 공장들한테 뿌려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특수적인 그런 이제 동양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서 자수를 많이 매칭을 한 거고 미군이 착용했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수베니어 자켓이었기 때문에 뒤에 저펜이라고 써 있는 것도 이건 일본에서 온 자켓이라는 느낌을 갖다가 쓴 거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제 막 그 후지산을 쓴 것도 그렇고 뭐 동양적인 느낌을 넣기 위해서 용하고 호랑이 같은 걸 갖다가 많이 매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이제 미국적인 디자인이 맞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일본 느낌을 갖게 된 거죠. 요렇게 들어왔고 제가 쓰고 있는 HW 독스에서 나온 이제 HOW 모자하고 MK2 캡, 그다음 이제 항상 레귤러로 만들어지는 베이스볼 캡, 그다음에 MA1 롤 캡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현재 업데이트가 아마 오늘 됐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오늘은 뭐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광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상품 저희 그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DM보다는 사실 댓글이 좀 더 편하나? 다 보고 있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8월 지금 기점으로 많은 제품들이 계속 들어와서 맞아요. 신상품 라인 보시면은 거의 한두 페이지 정도가 다 신상품일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왔고 이제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제품들, 특이한 제품들을 저희가 바잉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아마도 매장 오시거나 홈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올 이번 FW는 화려한 걸로 포인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원단을 특이한 걸 구매를 한번 해보셔서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뭘 주문했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원단에 따라 아니면은 브랜드마다 제품군별로 사이즈감이 조금씩 달라서 궁금하시면 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쁘게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